비꼬기 일쑤였던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선 말투도 다르고 분위기도 달라지는 모습. 처음엔 왜 저 사람 앞에선 저렇게 달라지지 싶고 나는 왜 항상 만만하게 보였던 걸까?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겉으론 다정하고 괜찮아 보였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은근히 무시하고 나를 깎아내리고 감정을 뒤흔드는 말만 툭툭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싸워도 보고 진심도 꺼내봤지만 바뀌는 건 없었어요. 오히려 점점 더 지치고 내가 작아지는 느낌만 깊어졌죠. 그리고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왔어요. 특히 나르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닳고 지쳐버린 분들이 왜 나한텐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한텐 아닌 척하죠? 이런 말을 하고서 눈물 섞인 목소리로 털어놓으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히 성격이 안 맞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 싸움이나 기싸움의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관계 패턴이 어떻게 얽히고 작동하는지에 대한 보다 깊은 심리적인 문제라는 걸요. 그리고 상담을 거듭하면서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나르시스트가 유독 조심스러워하는 사람들, 쉽게 건드리지 못하고 말을 아끼게 되는 사람에겐 말투나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분명하고 단단한 내면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나르시스트가 왜 특정한 사람 앞에서 조심스러워하는지, 그들이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내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의 나에서 조종당하지 않는 나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까지 분명하게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단지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서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심리적인 기준과 대처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나도 이제 달라질 수 있겠구나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 되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영상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함께 길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왜 어떤 사람은 꼭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들고 감정을 뒤흔들려는 말들을 반복할까요? 그 사람은 분명 겉으로는 당당히 보이지만 자신감 넘치는 말투를 쓰고 있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숨어 있어요. 나르시스트는 관계 속에서 자신이 상대보다 위에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만 안심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상대보다 위에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도 감정을 주고받을 때도 중심에 서 있으려고 해요. 겉으론 여유 있어 보이고 때로는 능청스러워 보일 때도 있지만 그 중심엔 사실 진짜 자존감이 아니라 타인의 반응에 끊임없이 기대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칭찬해주면 역시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하며 기분이 금세 올라가고 반대로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면 속으론 크게 흔들려요. 그래서 그들은 관계를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일종의 감정 게임처럼 다루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지금 저 사람보다 위에 있는가? 내가 저 사람을 흔들 수 있나? 내 말 한마디에 반응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상대를 살피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 게임은 주로 내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시작이 됩니다.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 자기 확신이 약한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이나 눈빛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군가가 살짝만 말을 날카롭게 해도 내가 뭐가 잘못했나? 바로 스스로를 의심하게 돼요. 그걸 또 빠르게 눈치를 채서 나르시스트는 속으로 통제되고 있다는 왜곡된 쾌감을 느끼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그런 감정 게임이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말투부터 다르고 태도에도 일종의 균형감이 있어요. 누가 살짝 무시하는 말을 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차분히 선을 그을 줄 알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안의 기준을 따라 반응을 하죠. 그러면 나르시스트는 순간 당황하게 됩니다. 왜 반응이 없지? 왜 내가 던진 말에 끌려오지 않지?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슬그머니
거리를 두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저한테 정말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는데 어떤 사람 앞에서는 눈치 보듯 굴더라고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목소리의 크기, 표정이나 말투의 강도? 아니에요. 진짜 차이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심리적 중심의 단단함에서 나옵니다. 내 안의 중심이 단단한 사람은 상대가 아무리 조정하려고 해도 끌려가지 않아요.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그걸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 사람은 건드려봤자 손해겠구나 하고 조용히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중심,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구조와 그들이 실제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켜내는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눠볼게요. 편안하게 이어서 들어주세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는 관계에서 끊임없이 상대의 감정을 흔들며 주도권을 주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 게임은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만 효과를 발휘하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그들이 감히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감정적으로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며 말투나 표정, 반응 하나에도 중심이 잡혀 있어요. 특별히 세 보이는 것도 아니고 무례하게 맞서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쉽게 건드릴 수 없다는 분위기가 있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한 가지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 잘하는 것과 부족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정리할 줄 알아요. 내가 잘하는 건 자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요. 내가 부족한 부분도 숨기려 하지 않고 받아들일 줄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무례하게 그거 내 탓이야 라고 말하더라 해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리하죠. 그건 당신 생각이죠.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름대로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또렷한 사람은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바로 그 마음의 단단함이 중심이 되어주는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면 나르시스트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들은 정말 패턴이 있어요. 넌 너무 예민해.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너의 문제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던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자, 이 말들의 핵심은 상대의 감정을 왜곡하고 자책하게 만들어서 결국 조종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그 감정적인 공격에 전면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자신 안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조금 예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성향일 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충분히 그럴 수 있었고 그걸 표현할 자격도 저에겐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 괜찮다고 해도 제가 불편하면 그 감정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해요. 이런 내면의 대화가 가능한 사람은 더 이상 조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르시시스트는 자연스럽게 그 앞에서 조심스러워지고 말을 아끼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나르시시스트가 함부로 못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크거나 표정이 무섭거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조용하지만 분명한 기준이 있고 부드럽지만 경계가 명확한 사람들입니다. 친절하지만 그 친절이 이용당하지 않게 정확하게 선을 긋고 감정을 표현하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은 태도. 이런 사람은 나르시시스트가 봤을 때 건드려도 손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도 또 맞서 싸우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무 반응 없이 자신의 기준으로만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궁금하시죠? 그런 사람이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말투, 태도, 마음가짐?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 여러분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변화 방법들을 하나하나 나눠드릴 테니 집중해 주세요. 일상에서 해볼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실천 연습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연습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말을 적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자주 힘들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속 깊은 데를 푹 찔렀을 때예요. 그 말이 단지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불안이나 상처랑 연결되어 있을 때 그 말에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담에서 자주 권해드린 방법이 있어요. 내가 자주 흔들리는 말을
종이에 하나씩 적어보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넌 너무 예민해. 그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나 원래 진짜 예민한 사람인가? 넌 너무 복잡해. 이런 말을 들으면 진짜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너 그 정도도 못해? 이런 말을 들으면 난 정말 부족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흔들리죠. 그 말이 왜 이렇게 아팠는지, 어떤 기억이랑 연결되어 있었는지,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왔는지를 천천히 써보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해보면 정말 신기한 게 그 감정이 더 이상 나를 휘둘리지 않게 돼요. 내가 왜 그렇게 흔들렸는지 알게 되면 그 다음엔 감정이 흔들리기보다는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바로 첫걸음이에요. 두 번째 연습입니다. 감정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말투. 상대가 나를 자극했을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중 하나로 반응해요. 꾹 참고 있다가 아무 말도 못하거나 참다 폭발하거나, 둘 다 결국 나를 더 힘들게 해요. 그래서 필요한 건 감정을 정리해서 부드럽게 표현하는 연습이에요. 예전엔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왜 그런 식으로 말해요? 나 상처받았어요. 그 말 너무 무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그 말은 저한테 조금 불편하게 들려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 식의 표현은 저에게 조금 어렵네요. 이런 말투는 상대에게 이건 내 감정이야 라고 알려주는 방식이에요. 내가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상대는 나를 더 이상 쉽게 넘볼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 연습입니다. 내가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감각을 갖기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널뛰기를 해요. 한마디에 울컥하고, 한마디에 스스로를 의심하고, 그 말 때문에 하루가 무너지는 날도 있어요. 그럴 때 스스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야. 내 마음에 그 말이 들어올지 말지는 내가 정할 수 있어. 내 하루를 책임질 사람은 나 자신이야. 이건 단순한 자기 암시나 긍정 문장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주도권을 다시 내 손에 가져오는 연습이에요. 말 한마디에 휘청이던 나에게 이제는 그 말을 조용히 흘려보낼 수 있는 나로, 그런 나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만하지 않은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런 태도를 자꾸 반복하다 보면 상대가 나를 조정하려고 해도 그 말이 내 안까지 깊이 들어오지 못해요. 어느 순간 말은 바깥에서 멈추게 되고 나는 나만의 심리적인 울타리 안에서 조금 더 단단해진 나를 느끼게 될 거예요. 기억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연습은 한 번에 완벽히 해내라는 그런 목표가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내 중심을 세우는 연습입니다. 그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누군가가 내 앞에서 쉽게 말하지 못하고 조심스러워지는 순간이 오게 될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되실 거예요. 내가 달라졌구나. 이젠 나도 나를 지킬 수 있겠구나 라고요. 나르시스트는 언제나 상대를 흔드는 말로 게임을 시작하죠. 하지만 그 말이 나에게까지 닿을지 말지는 결국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마음 처방전은 내 감정을 지켜보는 사람으로 서보기입니다. 어떤 말이 내 마음에 오래 남는지, 어떤 표정에 내가 움츠려 들었는지, 그리고 그런 순간 내 안에서 어떤 말이 떠올랐는지 그걸 조용히 바라보고 그 감정을 나쁘다고 밀어내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그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뭔가 해명해야 될 것 같고 마음이 들썩였을 말에도 그저 조용히 가볍게 흘려보내는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문득 깨닫게 되실 거예요. 내가 예전보다 훨씬 더 내 마음을 잘 다루고 있구나. 그건 누군가가 만들어준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차근차근 쌓아올린 마음의 울타리이자 흔들리지 않는 나로 향해 가는 성장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조심스럽게 저의 마음속 이야기를 하나 꺼내보려고 해요. 사실 나르시스트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처받고 지친 분들을 10년 넘게 제가 상담을 통해서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왜 이렇게 힘든지, 어떤 말에 가장 마음이 무너지는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마음이 힘들어도 살아내야 하고 버텨야만 하는 일상이 지속되는 그 시간 속에서 마음에 숨구멍 하나 없이 버티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 상담실을 넘어 일상 속에서 마음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말 많이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스스로 마음을 진단해보고
그에 맞는 마음 처방전을 받아서 일상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올해 말까지는 비대면으로도 나의 마음을 돌보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음 돌봄 키트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제가 상담자로서 쌓아온 시간과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모은 작은 결실이기도 해요. 물론 시간적인 여유는 많지 않아요. 매일 상담 일정과 외부 강의 또 교육이 하루하루가 진행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을 계속 이어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주변에서는 뭘 그렇게까지 번거롭게 해?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마음을 돌보는 게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힘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이 과정을 영상으로 하나씩 공유해 드릴게요.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소담 마음 처방전은 단지 영상을 올리는 채널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작은 통로가 되길 바라요.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 한편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짧은 댓글 한 줄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꼈어요. 이 말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모여서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작은 숨구멍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영상을 만들어가는 가장 따뜻한 나침반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이미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돌보려는 용기를 내신 분들이에요. 그 자체로 저는 여러분이 충분히 단단하고 이미 삶을 깊이 있게 살아가고 있는 멋진 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담 마음 처방전이었습니다.